네, 안녕하세요. 스무살롱 230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결입니다. 라니입니다. 네,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방학이 일주일도 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새 멤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 편집팀 루루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든님부터 닉네임을 왜 가든으로 정하셨나요? 저는 가든이라는 이름이 가볍고 단출하다라는 뜻인데 순우리말로 제가 평소에 좀 진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이 좀 많아서 스무살롱에서는 가볍고 단출한 모습으로 오디오를 비지 않게 꽉꽉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무살롱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 가든으로 했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청취자분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가든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듣고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카더가든부터 생각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요. 진짜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가 또 상상도 못했다. 좀 힙함을 좀 장착해 보겠습니다. 카더가든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루루님은 왜 루루로 정하셨나요? 저는 이름이 루겸인데요. 제가 이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루라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루 곱하기 루 해서 루루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아지 같은데 좀 괜찮나요? 강아지상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서 네, 그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무살롱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루루님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무언가 삶에 있어서 동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무언가 활동할 거리를 찾아서 캠퍼스픽을 뒤졌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스무살롱을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직장생활 중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되었고 더 하고 싶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라디오나 이렇게 썰 푸는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즐겨서 보는데 내가 이런 걸 또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든님은 지원 동기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조금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팟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청취자로 이제 스무살롱을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스무살롱의 애청자 맞죠? 네, 맞아요. 애청자로서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저의 20대에 대한 생각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지만 가장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게조차 의심이 갈 때가 많은데 그조차도 발전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연기를 전공하고 지금 졸업을 하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일과 삶의 분리가 좀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나를 사랑하려고 시작한 연기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지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스무살롱을 들으면서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청취자로서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들어보니까 저희 걸 진짜 많이 아시고 면접 보실 때도 막 누군지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면접 보는 것도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눈이 조금 피로해지면서 주의가 굉장히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씻을 때도 들을 수 있고 뭐 집안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대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스무살롱에서 그러면 가든님과 루루님 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든님이랑 루루님 면접을 저랑 라니님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면접 후기가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가든님은 혹시 면접 어땠나요? 일단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면접을 봤는데 네. 끝나고 라니님이 가운데 계셨는데 초콜릿을 2개 주셔가지고 굉장히 긴장돼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초콜릿을 하나 녹여 먹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맨 오른쪽에 시그님이 앉아 계셨는데 네네네. 네.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쌀쌀 맞았나요?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시고 라니님이랑 한결님은 너무 친절하게 이제 시그 오빠는 안 친절해. 불친절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네.
뭔가 이 면접 때 굉장히 제가 논점을 흐리고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에 어휘력 높이기 프로젝트를 좀 세웠습니다. 좀 말을 좀 앞부분에 중요한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좀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집에 갔어요. 두괄식으로. 네, 두괄식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루루님은 면접 어떠셨나요? 저도 긴장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긴장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됐겠지만 속으로는 이러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든 입을 열려고 노력을 했고 첫 마디가 저는 항상 면접이나 이런 모든 자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상적인 첫 마디를 내뱉고자 되게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가든님처럼 후회만 가득했는데 너 진짜 왜 그랬냐. 거울 보면서 혼자 그랬거든요. 화장실에서. 실수한 것도 생각나고 이런 거 말할 걸 하면서 집 가면서 또 후회 가득한 하루를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관들 첫인상은 어땠나요? 긴장되는데? 제가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 위로 이렇게 딱 눈을 빼꼼 이렇게 네. 올려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라니님이 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짓을 막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가서 저도 이제 면접하면서 눈을 최대한 마주치려고 했는데 이제 두 분은 되게 잘 웃어주셨는데 네, 또 시그님이 또 또 사람이 이번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눈 한 번을 안 마주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애하듯이 네, 시그님을 좀 많이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그님이 회장님이시니까 그 회장의 무게를 채통 이해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신 게 아닐까. 네, 뭐 책임감을 나름 가지고 그래도 시그가 열심히 봤습니다. 절대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그 오빠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오늘도 준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 오신 멤버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주제로 첫 녹음을 하면 좋을까 회의를 저희가 나름 했는데 고등학교 생기부 읽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네. 혹시 저희 면접의 인상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땠는지? 면접관이셨잖아요. 네. 저는 일단 루루님부터 이야기하면 체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운동을 하셨나? 그때 약간 오늘 입으신 그런 옷 아니었나요? 네 여기에 무스탕 입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섭다. 무서웠어요? 아니 이렇게 덩치가 좀 있고 검은색 옷에 이렇게 피타나 옷 입고 오셔가지고 네. 눈썹도 진하시고 해서 약간 남자다운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루루님 마지막에 즉석 대본 해가지고 저랑 이제 합을 맞춰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 가족분들 성대모사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제가 그랬었나요? 네. 활기차게 하시려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재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성대모사도 하시고. 뭐 오늘도 기회 되면 네. 가든님 어땠나요? 가드님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 데뷔 전 페북스타 카리나 아세요? 그 감성이 딱 쇠맛으로 물들기 전에 카리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청순한 카리나. 그래가지고 일단 와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하고 반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 보는 도중에도 그렇고 써주신 자소서에도 보고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걱정이 됐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 왜 자꾸 자신감을 갖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오시면 또 제가 칭찬 감옥에 가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볼 때 계속 보면서 웃어주시고 해서 진짜 라니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라니님이 제일 보기 편했어요. 옆에 한결님.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떨까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밝고 그냥 쾌활하게 잘 해주셔서 뭐야 그냥 완전 잘하시는데 그랬고 저희한테 쌀로 만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자그마한 빵 초코빵. 네. 그래서 그것도 막 주셔서 너무 막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해서 인상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했어요. 만족하시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어떤 주제로 첫 녹음을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해서 저희 고등학교 생기부 읽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기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알 수 있으니까 서로 알아가기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지만 생기부에는 아직 또렷하게 남아있잖아요. 벌써 흐릿해지고 계세요? 저는 몇 년 전에 흐릿해졌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루루님 생기부부터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2018년, 2019년 때 웹드라마가 정말 전성기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 가장 대표작이 에이틴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웹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도 진짜 열심히 하고 놀기도 정말 열심히 놀고 낭만도 다 챙기면서 그러다가 또 혼자 집에 걸어가는 길 아니면 또 집에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막 감성 잡으면서 머리 싸매고 막 진로 고민하고 진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뭐 열심히 사셨다. 전 상이 5개인가도 없거든요. 심지어 되게 다양해요. 네, 분야도 뭐 신기하게 막 맞아요. 다재다능. 시 낭송 대회랑 독서 토론 대회가 있는 방면에 수학 창의력 대회, 문과, 이과 소양을 모두 함양하고 계신. 네, 저는 그래서 문이과 선택하기 직전까지도 네. 계속 왔다 갔다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그럴만하다.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넓고 얕게 있어서 루루님은 문이과 선택하는 시절이죠? 내 선택하던 시절이라서 옛날 사람이에요. 라니님은 아닌 시절 아니에요? 수능 때 선택 과목들이 생기면서 그걸 수업으로 골라 듣게 됐죠. 확통 같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루루님에 대한 혹시 질문 이런 거 있나요? 일단 저는 하나 있습니다. 봉사를 엄청 하신 거예요. 봉사 시간이 엄청 많으셔서 맞아요. 200시간. 네. 그래서 사실 저 생기부를 또 이렇게 해본 입장에서 이거 다 진짠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네, 그럴 수 있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봉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냥 중학교에서 이제 첫 관문인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너무 신나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생각도 또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봉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또 제가 교육봉사 동아리에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1학년 때 봉사만 한 81시간 이렇게 채웠던 것 같고 2, 3학년 때도 주기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봉사가 한 번 이제 나가니까 또 재미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외숙모가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고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와라. 또 사실 저희가 막 신청하려고 보면 또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아, 맞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장소들에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학년 때 국어교과를 보면 8회의 발표 기회 중 5회를 자원하는 등 수업 참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느낌을 저는 생기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좀 공부 잘하는 친구나 수업 참여도가 높은 친구들한테 가서 쉬는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루루님한테 되게 가서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기보다는 시험 기간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공부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빽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서 요점 정리 노트를 제가 따로 만들어요. 그럼 애들이 와서 이거 프린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그거 해줬어요? 네, 한 부씩 해서 와. 다 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사나 문과 쪽에 이제 외울 거 많은 거 있잖아요.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제가 도움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천사신데? 기부 천사신데? 그죠, 그런 거 잘 안 해주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요. 사실 내가 한 거니까. 그쵸. 내 소중한 핵심 자산인데. 근데 저희 학교가 여자인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인 친구들은 몇 명 안 해주고 남자인 친구들 위주로 해줬다는 아. 네, 그런 또 전략이 있었군요. 네, 전략이 있었죠. 얘는 보여줘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잘하셨는데 혹시 성적은 왜 가리셨나요? 오, 예리해. 궁금하네. 제가 학생부 종합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3학년 때 일단 성적을 너무 말아먹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적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등급이 막 껴있고 이런 게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가리다 보니까 뭘 짜치게 이러냐. 그냥 다 가리자. 이렇게 해서 다 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듣는 4등급들은 지금 4등급이 왜요? 5등급도 있고 네 이랬어서 저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2학년 자율활동에 보면 수학여행에서 생애 첫 비행기를 탔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내용이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우정을 키우고 뭐 친구들 짐도 들어주고 배려의 마음을 배웠다. 그리고 저녁 준비 때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자신의 광고를 만들 때에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완벽을 추구하겠다고 말함. 어떻게 된 연관성이죠? 맞아요. 제가 경영학과랑 광고홍보학과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생기부에 진짜 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광고 홍보 쪽으로. 여행을 가서도 나는 광고만을 생각한다. 아, 그렇죠. 계획 짜는 것부터 해서 다 광고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막 돌담 보면서 구도 좋은데? 이렇게. 아, 감성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사셨네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어에 보면 자신의 억양과 발음에 아쉬움을 느껴 도움이 되는 관련 책자를 찾아보는 등 여러 말하기에 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투리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영어 말하시는 게 좀 다른가요? 선생님들은 어차피 다 전국의 학교를 도시니까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고 애들이 이제 좀 블루베리. 영어 할 때도 재밌다. 근데 진짜 영어도 좀 달라져요, 진짜로? 약간 억양이 센 부분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쌍자음 발음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가서 똑같이 막 욕을 해도 더 세게 느껴지고 네. 경상도가 약간 또 그런 것 같아요. 영어의 그 센 발음도 자연스럽게 세지는군요. 네, 그렇죠. 나중에 영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라서 그래요? 네, 기회 되면 저 또 질문이 있는데 나는 MD에 미쳤다라는 책을 읽으시고 사람과 돈이 좋다를 외치며 뭘 하셨다. 이건 뭔가요? 이거 사람과 돈이 좋다라는 문구에 제가 딱 꽂혔어요. 이 책을 제가 정확하게 다 읽진 않았어요. 네. 기억상. 그런데 딱 그 문구를 보고 나 이 책 더 안 읽어도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제가 학종이잖아요. 대학교 면접 들어가서 자기소개 첫 마디로 말했어요. 그 소리치셨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돈과 사람을 좋아하는 루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셨던 것 같네요. 네,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문구였어요. 선도부를 되게 오래 하셨는데 어떤 선도부원이셨나요? 저는 선도부 조장이었어서 교문 앞에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잡는 학생이었는데 정문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뒷문에는 이제 저랑 조원 2명이랑 서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은 좀 빡세게 잡고 선배님들 오시면 이제 예쁜 누나 오면 이제 어머. 루루야 나 오늘 슬리퍼인데 한 번 봐줘 이러면 이제 누나 진짜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다가 연애도 열심히 하게 된 거? 제가 연상에는 또 연애운이 없어서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고 왜냐면 저도 선도부원을 했었는데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친구인데.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도부원에게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한 번 봐주면 계속 봐줘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적성 검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대학 전공 선택 검사나 진로 적성 검사 뭔가 본인의 기질과 성향이 어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되게 탐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진로 고민이 되게 많으셨는지 고등학교 때 저는 진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게 앞서서는 경영학과나 광고홍보학과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고 1일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를 하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너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전공할 생각 없냐? 내가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려주겠다 해서 실제로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 재능이 있다. 혹시 입시시켜볼 생각이 없냐 했는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제 뭐 돈도 안 되고 나중에 막 미래가 뭐 없느니 하면서 또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우고 하면서 제 정체성이나 진로의 방향성 자체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아까 미술 실기대회 우수상도 있으시더라고요. 진짜요? 만화 부문. 기억도 못했는데 그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친구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을 가진 후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 지난 생기부 편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기부 언어를 번역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맞짱을 한번 떴다. 예리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제 친구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이 너무 제각각인 친구들이어서 서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네, 친구들끼리
거리도 이렇게 막 무리가 계속 바뀌고 하면서 무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어수선하고 선생님이 젊은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때문에 우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그러기도 했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되게 좀 자기중심적이고 너나 싫어? 나도 너 싫어. 어쩌라고 약간 와, 좀 완전 세. 그랬어요. 세다. 사실 지금도 약간 있긴 한데 그때 되게 심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쓰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2, 3 때 넘어가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성격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반편성이 중요하긴 하죠. 네. 네. 맞짱은 아닌 거예요? 맞짱은 안 했어요. 아, 저 말고 반장구 반장이 한번 맞짱을 뜬 적이 진짜요? 있어요. 오. 말리셨나요? 저는 구경했죠. 아, 싸움 구경. 팝콘 사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혹시 뭐 생기부에 안 나와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요식업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광고 홍보랑 경영 그리고 미술을 진로 희망하면서 요리에 이렇게까지 흥미를 가지고 직업을 삼고 싶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생기부는 내 진로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한번 확립해보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니까 너무 막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막 그럴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대학교나 사회로 나가는 시점에서 진로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순간에서 앞서서 이렇게 생기부를 써봤던 경험을 토대 삼아서 잘 해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대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